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궁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근종이죠. 가임기 여성 2~3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날 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로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젊은 가임기 여성의 자궁근종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다 세심한 치료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자궁근종 그리고 자궁선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함께 할 텐데 사실 주변에 보면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궁근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궁근종이 어떤 건가요? 자궁은 이제 그 근육 운동을 하고 그것이 늘어나면서 임신 중에 태아를 이제 그 보호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평활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근육이 수축력도 좀 좋고 한데 네. 그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근육 세포 자체가 비후되는 거죠.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딱딱한 근육처럼 이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근종 그리고 자궁이 생긴다. 그래서 자궁근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자궁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여성들에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궁 근육에 왜 이런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자궁 근종이 생기는가? 그 의학적으로 정확한 규명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 임신을 위한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이 기본 이제 이다. 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네. 호르몬인 것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생리를 안 하는 연령층에서 네. 발생이 거의 없고요. 아예 없고요. 그리고 폐경이 되면 근종이 컸던 분들도 자연 소멸되거나 사가지는 그러니까 크기가 살짝 줄거나 그대로 굳어버리거나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호르몬에 기반을 둡니다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뭐 스트레스라든지 음식, 비만 또 이제 그 유전적인 부분까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임신을 위한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폐경기 이후 그리고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여성의 경우에는 이 근종이 점점 사라진다. 아니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 13세 그 초경 전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폐경 이후에는 점점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는 아예 없고 그렇습니다. 있다 없어진 시절에는 근종 자체도 있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호르몬인 건 맞는 거죠. 호르몬이 원인이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것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듣는 게 스테로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선수들이 약물 남용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호르몬제. 그러니까 호르몬이란 말 뜻이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제어하고 이제 또는 이제 조절하고 강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물질이 자궁 근종의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궁이 활동할 수 있게 그 호르몬이 가져야 되거든요. 임신을 할 수 있게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궁의 기능을 왕성하게 해주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근종도 그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자체가 일으킨다라기보다 호르몬의 작용을 받을 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겼더라도 같이 복합적으로 상승 효과로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종이라는 게 종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종양이라고 하면 암 아닌가요? 종양에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양자는 이제 양호하다 할 때 양자인데 DNA 변조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그 DNA까지 가야 되지만 DNA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이고 그래서 옆으로 조직이 퍼져나가면서 DNA 변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양성 종양은 그냥 우리 쉽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그냥 혹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혹이 생기는데 이제 그 물처럼 생기면 수종 동그만 이렇게 구형을 하면은
저 낭종 뭐 그리고 근육처럼 생기면 근종 이렇게 부르는데 근종은 대표적인 양성 종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암은 아닌 양성 종양, 악성이 아닌 양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궁 근종이라는 거 일단은 양성 종양이고 혹이다, 근육에 생긴 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앞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자궁 근종이 생기는 나이대가 좀 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가임기 여성들도 자궁 근종이 많이 생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가임기 여성에게 생기는 겁니다. 아, 중년이 아니라. 네, 뭐 가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노산이라도 사실은 40대 중후반에 임신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맞아요. 폐경이 되지 않으면 다 가임 연령입니다. 그래서 가임 연령이 생기는데 주로 아주 초기보다 과거에는 35세 이상에서 더 많이 발생했었는데 비율이 점점 이제 20대 그 후반, 30대 초반으로까지 내려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주의를 좀 요해야 되는 질환이 되고 있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진 것도 아닐 텐데 왜 나이대가 젊어지고 있을까요? 호르몬의 종류가 바뀌려면 이제 그 큰일 인종이 나죠. 인종이 아니라 외계인이어야 되는 거고요.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지만 그것이 변성되는 거거든요. 변성. 그렇죠. 근육이 내 근육이 아닌 우리가 그 피부나 근육에 어떤 두툴두툴한 게 만져지는 경우도 보통 다치거나 뭔가에 뭐 찔리거나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조직으로 또는 그 굳은 살이 배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궁에 뭔가 변성 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자극을 주는 것들이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불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자궁에 가는 혈액에 나쁜 영향을 주고 또는 이제 혈류 내 성분의 어떤 TG,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을 증가시키면서 변성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조금 불규칙하게 하신 여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여성에서 일찍 생기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청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돼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본인은 헛웃음이 나신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분명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받지 않았는데 요즘엔 너무 스트레스에 과민한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저희 행복 지수가 보면은 조금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다라고 말씀 이제 드리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재화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개발도상국 이전의 국가들인 경우에 행복 지수가 더 높은 이유가 맞아, 오히려. 경쟁을 덜 해도 되거든요. 이제 우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세계에서 K 문화, K-푸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선호하는 나라가 돼 있다는 뜻은 그 안에서 경쟁은 더 심해져 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 세대보다 지금 30대 또는 10대에는 더 많은 경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당연한 것처럼 저희 나라에 되어 있고 그것이 자궁근종 발생률을 높이는데 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분은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근종 수술을 하고 1년 동안 월경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피가 살짝 비치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궁 근종 수술을 어느 정도 하셨느냐에 따라 이제 전체를 적출을 한 건지 일부를 한 건지 근종만 따로 떼낸 건지 이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수술하신 분들이 언제부터 생리를 하실 겁니다라고 제시를 해주실 거고요. 그 시기에 피가 비쳐 생리를 하는 거라면 뭐 자연적인 부분인데 아직 생리할 때가 아닌데 한다면 이제 수술하셨던 병원을 찾으셔서 생리의 혈인지 아니면 이제 수술과 관련된 부위의 출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그러네요. 좋겠죠. 네. 일단은 완전 적출이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다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임신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남겨놓으시거든요. 또는 근종만 딱 적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라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생리를 다시 하시게 됩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저는 37살 때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고요. 자궁에 혹이 생겨서 통증을 동반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궁 적출을 하셨다면 자궁에 있는 혹도 같이 사라지셨을 텐데 그럼 수술하고 나면은
그 혹에 대한 종양에 대한 통증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술을 받고 자궁에 혹이 생겨서 통증을 동반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졌다.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는 명확하지 않겠습니다. 적출을 한 것 같지는 않으시네요. 그 이후에 혹이 생기셨다면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다. 이게 어떤 수술이에요? 보통은 적출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네네. 그럼 적출은 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사실은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방송보다는 전문의가 직접 메스를 댔을 테니까 그분이 훨씬 정확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어떤 근종이라든지 여성 질환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사실 산부인과 가시는 게 조금 창피하고 가기 싫고 막 그런 경향성이 좀 있잖아요. 보통 사람 치과 가는 것보다 자궁은 여성이 이제 사실 진단받기 싫어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저하지 마시고 맞아요. 산부인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궁 근종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2~3명당 1명꼴로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궁 근종이라는 걸 경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증상이 특별히 없다고 들었어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제 한 80% 정도는 이제 증상이 없다 또는 경미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 근종이 생기는 부위가 좀 있습니다. 자궁 내부 쪽으로 네. 자궁 내막 쪽에 생기는 근종이 있고요. 네. 그 장막이라 그래서 이제 자궁 바깥벽 쪽에 이제 생기는 근종이 있고 아예 근육 중간에 생기는 근육 내 이제 근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 내막 쪽에 있을 때만 증상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막은 수정란 네. 난자가 수정이 됐을 때 착상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 부위는 이제 배란일과 그 더불어서 그 나온 내막이 생리일 때 탈락되는 과정 중에서 뗐다 붙었다 자꾸 반복하는 부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 있을 때만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뭐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과다 생리, 생리량이 늘어나는 것이 제일 흔하고 그 또 이제 통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근종들은 아무 중간에 있는 근종도 마찬가지지만 생리할 때 영향을 그닥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증상도 없이 계시다가 나중에 그냥 검진 받았는데 복부 쪽으로 큰 혹을 10cm짜리 뭐 혹을 발견하시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월경을 할 때 양이 갑자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 덩어리가 지거나 네. 아니면 날짜가 빨라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날짜가 늦어지거나 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건지 왜 그게 다 문제라고 하는 건지. 이제 일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리량은 일정하고 그 주기도 같고 그리고 통증도 너무 과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생리를 진행했을 때 건강한 생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땡겨지는 것은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땡겨진다는 말 뜻이 뭐냐면 30일 주기인 줄 생각을 하시는데 28일 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8일이니까 지난달에 28일, 이번 달에 26일, 다음 달에 24일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란 뜻이지 28일 주기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나쁘고요. 그 자궁 근종에도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너무 길게 35일 이상 주기를 갖는다든지 25일 안쪽으로 주기를 갖는 경우도 다 이제 문제가 있는 생리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덩어리가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초기에 자궁 내막이 탈락되기 때문에 덩어리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길게는 3~4일이 지나면 이제 그 찌꺼기는 다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이 점점 줄면서 뭐 짧게는 4일, 길게는 7일 이내에 생리혈이 멈추는 것이 정상이어서 무조건 덩어리가 나온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나오던 양이 평소보다 건강했을 때보다 훨씬 늘었을 때는 이제 내막이 증식돼 있고 그럴 확률이 있죠. 내막 양이 너무 많아진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자, 질문 주신 분 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궁근종 수술을 마쳤는데요. 허리 통증이랑 골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알아보니까 자궁근종 수술
후의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한방병원에 입원하면서 관리를 받으라고 추천을 하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주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수술 전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한방에서 4cm 미만인 경우에는 수술 없이 약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근종이 4cm 그렇습니다. 미만일 때. 이제 수술 그러니까 약 위에도 뭐 여러 가지 뜸들이 있습니다. 또는 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자궁에 영향을 주는 거로 감소를 하거나 성장을 정지시키면서 그 조직이 이제 그 살아있지 않게 굳어버리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수술 이후인데 보통 수술 자체에 의한 부분 때문에 요통이 오거나 또는 자궁 근종이 부풀어 가지고 이제 복부와 그 골반 쪽을 밀었을 때 골반 통증을 유발하고 밀었다가 그 부위를 제거하고 나면 공간이 생기겠죠. 척추가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공간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 전만이라 그래서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라든지 이런 측만증 치료에 준해서 네. 척추 추나와 아니면 그 근골격계 통증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메스를 댔잖아요. 그죠. 그 메스 된 자리에는 죽은 피가 생기는데 한방에서는 이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혈 제거하는 약을 쓰고 이런 과정을 같이 하게 되면 통증이 빨리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삐뚤어졌던 골반과 요추도 자리를 잡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한방병원이나 입원실 한의원 같은 데에 가셔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한방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생리통을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생리통이나 자궁 근종이나 이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자궁 근이든 자궁 선종이든 뭐 다른 낭종이든 이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징가, 현벽, 적취 이런 용어로 여러 가지 그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방 치료를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이제 해방 전에는 대부분 해방도 아니죠. 제가 개업했었을 때만 해도 한 90년대, 2000년까지도 여성의 질환은 대부분 한방 치료를 받는 경향성을 이제 갖고 있었죠. 실제로 그런 생리통이 왔을 때 진통제나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 호르몬제 쓰는 거 이외에는 이제 서양의학적 방법이 없다 보니 그런데 이제 한방에는 그것을 진맥이나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이나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초음파도 이제 저희가 한방에서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한 다음에 어혈약을 쓴다든지 차서 그러면 따뜻하게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쓴다든지 배란 주기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호르몬 주기를 맞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원인을 구분해서 해결해주게 되면 자궁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아도 이제 자궁 내에서 발생하는 통증, 근종에 의한 통증, 말씀하신 생리에 의한 통증도 같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그런 질문도 주셨네요. 자궁 근종은 그대로 둬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을 때는 주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크기에 따라서 이제 초음파 검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증식했는지 크기가 커졌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을 때는 그 산부인과에서도 별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한 방밖에 없죠. 그걸 줄이는 약이 한 약밖에 없다 보니 이제 놔두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별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부위에 따라서 근종이 자궁 경부 쪽에 있다든지 뭐 또는 내막에 있어가지고 생리량, 통증, 골반 충만감 이런 거를 많이 일으킨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그 이제 양약이나 한약이나 사용을 해서 증세를 감소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하죠. 위치에 따라서도 더 위험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궁 경부와 이제 그 내막 쪽에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 자궁 바깥쪽에 있을 때는 진짜 아무 증상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커졌을 때도 이제 음식이라든지 식생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게 하고 비타민 B2, 비타민 B5 이런 걸 많이 드시게 하고 특히 운동을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걸어서 혈류 순환이 촉진되게 하면 또 하체 쪽으로 중력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혈류들이 자궁 쪽으로 많이 가고 비만 케어하고 이렇게 되면 자궁이 그러니까 근종의 크기가 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자궁 선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일단은 자궁 선종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근종하고 비슷하게 이제 부르시지만 사실은 선종이라는 병명보다는 자궁 선근증,
선근증. 예, 그러니까 근육의 증세를 보이긴 하지만 네. 근육에 있는 병이 아니고 내막이 아까 저희 탈락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네, 생리할 때 내막이 증식합니다. 아. 그래서 자궁 근육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파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자궁 근종인 줄 알고 자궁이 커졌네요.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막이 증식해서 된 경우는 이제 선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이야기 들어서는 그게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자궁의 내장 쪽으로 근육 바깥에 발생했을 때 아무 증상도 없어요라고 말씀드린 네네네. 것처럼 이 부분은 아예 안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증식이 발생하고 보통은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팽창을 하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알이 배긴다든지 우리 흔히 표현하는 또는 무슨 그 못이 배긴다든지 이런 것처럼 근육의 어느 한 부위가 경결이 생기고 그것이 커지면서 근육을 부풀려서 근종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자궁 내막은 뭐 보름 간격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네. 그 부위가 증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유전적 변이와 이런 것 때문에 그 유사암으로 이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이 이제 선종이죠. 유사암으로까지 번질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선종, 자궁 선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으로는 자궁 선근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근증. 선근증, 네. 자궁 선근증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유사암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암이라고 우리가 진단했을 때 대부분 자궁 경부암 말고 네. 자궁 몸체 안쪽에 생긴 것이 대부분 선종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거는 증상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근종이랑. 자궁 근종과. 그런데 더 심합니다. 이제 내막에 생겼기 때문이죠. 네. 이제 출혈이 가장 큰 증상인데 이제 그 생리혈량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그 혈액이 나오는 원천이 내막이기 때문에 혈액 출혈량도 훨씬 많고요. 네. 통증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자궁 요통이나 기타 다른 증세 또는 압박감에 의해서 소변 장애라든지 직장 쪽에 작용을 해서 대변의 문제를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증상도 근종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갑자기 월경의 양이 좀 많아지고 뭔가 생리통도 좀 심해졌다. 네. 그래서 한의원을 찾았어요. 이게 근종인지 선종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진단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음파가 필요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방에서도 초음파를 쓸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이제 그걸로 찾게 되고요. 이제 선근증이 의심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큰 병원에 가셔서 이제 검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종을 그대로 뒀을 때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앞서는 근종의 경우에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 크기만 커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선종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선종은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근종 같은 경우는 통계에 의하면 이제 학계마다 다릅니다만 0.2% 정도, 0.2%. 1,000명당 2명 정도. 그리고 어떤 논문에는 1,000명당 3명 정도가 암으로 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만 추적 관찰은 해야 되겠죠. 적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선종은 선종 자체가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 영역이고요. 네. 수술이나 이런 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이분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자궁 근종 그대로 둬도 된다고 하셨는데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도 있나요? 예, 소실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쉽게 소실이 되냐면 어떤 이제 유전적 성향이 없고 또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비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전신 혈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편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 중에 어렵다. 지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술 담배를 끊으시고 야채 식사를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게 다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분들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잘 못해서 생긴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 그거 하나 조절하면 난 식기 없어졌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경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나도 그럼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추적 관찰해서 증가했는지 나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살았는데 크기가 안 늘어라면 그대로 놔두셔도 나중에 없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40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폐경할 때까지 기다려 보면 폐경 후에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그럴 경우에도 그냥 놔두지 않고 한약을 쓰게 되면 실제 제 주변에도 이제 그 한약을 썼는데 크기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좀 큰데 네.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수술해버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요통도 오고 그쵸. 이제 생리가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생리통도 심하고 하니까 해버릴래요 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대학병원이나 산부인과 선생님 수술하고 아니 근종이 이게 거의 죽어 있다고 내가 수술할 때 그 적출해낸 근육들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굳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뻔했다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겉으로 초음파 가지고는 확인을 못하지만 수술 후에 그 저희 한약에 의해서 근육이 변성돼 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굳어버린다는 이제 정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굳었어도 어쨌든 요통이나 뭐 그런 뭐 피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월경 중에 불편함이나 이런 건 계속 느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분은? 실제로 이제 그 생리량의 변화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생리량이 많거나 이런 분 생리통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약간 점막 쪽에 발생을 하시게 되고 아직 변성이 되지 않은 거고요. 생리는 좀 괜찮아졌는데 허리는 계속 아파요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근종이 골반과 요추 쪽으로 밀려가지고 압박감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자궁 근종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만들었지만 덩어리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해서 나중에 떼내고 나면 개운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군요. 오늘 자궁 근종이랑 자궁 선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궁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간단히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한 10초? 근데 B2, B5 들어간 음식 검색하셔서 드시고요. 녹황색 채소. 네, 드시고요. 당근? 그런 걸 드시는 그런 거 좋죠. 브로콜리. 좋습니다. 비트 그런 거 다 좋고요. 이제 그런 음식에 관한 거와 술, 담배, 스트레스, 수면, 특히 수면을 푹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자궁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